제가 방금 전에 뉴스토마토에서 좀 짚고 왔습니다마는 자, 쫄 거 없습니다. 자, 저희끼리 좀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뭐 여론조사는 매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자, 일단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제가 흠집내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토마토가 조사한 건 ARS 조사라서 상당 부분 표집 성향에 따라서 이 표집 성향에 따라서 이 수치의 변동이 좀 폭이 큽니다. 튄다고 하죠. 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좀 심히 튈 수 있어요. 그 대목을 좀 유념을 해두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어떤 것이냐, 이 2030에서 급락을 하든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빠지든 간에 이 해당 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화 면접 조사를 좀 더 비중 있게 보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 추세라는 걸 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도가 사실은 빠진 건 사실이에요. 네, 빠진 건 사실이에요. 빠진 거는 어디까지나 항소 논란 때문에 빠진 겁니다. 항소 논란. 근데 이 제목을 뽑은 거는 뉴스토마토가 아니라 문화일보고요. 예. 문화일보에서 이제 뽑은 거고요. 예. 그리고 2030만 봐서 그런 거예요. 전체 지지율에서는 10% 빠지지 않았고요. 예, 전체 여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6%인가 5% 이상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항소 논란이 여파가 됐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총 공세를 하잖아. 총 공세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 수치가 빠지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여론조사 안 믿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참고는 하셔야 된다. 왜? 이 시민분들이 여론조사의 흐름이나 추이나 추세를 그래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전국을 보는 것과 그냥 참고하지 않고 우리 바운더리 안에 갇혀서 있는 것과는 판을 읽는 시각과 관점이 판이하게 달라요. 즉, 유튜브도 보시죠. 유튜브만 보시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유튜브만 봐서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가령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당 대표께서 딴지만이 바로미터고 민심이라고 표현한 게 왜 잘못됐냐라고 비판했는가, 그걸 살펴보면 딴지만이 민심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딴지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시민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들도 함께 두루두루 여론을 봐야 정치인으로서 외연의 확장과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이 관점이 생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이상한 여론조사들이 가끔 튀어나오죠.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걸러집니다. 근데 뭐 리얼미터라든지 NBS 조사라든지 한국갤럽이라든지 조원 CNI라든지 뭐 미디어 토마토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가지 정례 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례 조사들을 다 믿진 않아도 흐름은 봐야 된다. 그 흐름을 보고 왜 이런 층에선 이렇게 반응하지? 이 여론조사에서는 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많이 각기 다르게 잡혀있지?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신력 있다고 알려진 전화면접 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론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선거에 갔을 때도 어떤 선거 목전에 두고 여러 여론조사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의 감각, 여론조사를 읽는 감각을 우리가 뭔가 좀 학습을 하면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층은 이렇게 반응하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답한 여론조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할 줄 아는 관점을 우리 스스로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소한
자, 두 번째.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안 볼까요? 아니야. 대통령실이 여론조사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라고 한 윤석열마저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떠들었죠? 2차 체포영장 집행하기 직전에 경호처 직원들한테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설 지나면 여론조사 수치가 올라갈 거야라고 떠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도 민심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정치인일 때도 여론조사 예민하게 받아들이셨고요. 지금 청와대를 가건 대통령실을 가건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취합해서 보고를 올리는 팀이 늘 있어요. 여론조사 수치를 봅니다. 대통령실도 여론조사를 볼진데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안 믿거나 안 보면 어떡해요? 저는 그래서 싫더라도 보시라,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우리 정 대표님 얘기는 스탑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거지. 항소 논란 때문에 이렇게 총공세를 했는데 안 빠지는 게 이상하지. 아니, 야당, 주류 미디어, 뉴 미디어 할 것 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와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를 무지하게 때렸는데 안 빠지는 게 이상하지. 어느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 근데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반등할 수 있는 해법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죠. 그리고 프레임을 이제 우리가 달리 봅시다. 내가 보기에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죠. 항소 논란은 그거는 그것대로 떼고 보고, 검사들의 이 집단 행동은 항명으로 보든 뭐로 보든 잘못됐죠. 두 사안은 다른 거예요. 항소가 포기된 건 누가 한 거다? 검찰총장과 지검장 단위에서 끝난 문제입니다. 검사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지들끼리 지고볶고 하는 거를 누구 핑계를 대고 있다? 누구 핑계를 대고 있다? 정부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집단 항명이라는 것은 여당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야당도 여기에 손바닥 맞아가지고 노는 정치적 수사이자 프레임이에요. 그럼 뭐냐? 제66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집단 행동은 처벌한다. 끝! 끝이에요. 집단 행동을 한 겁니다. 항명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집단 행동. 끝! 정치 검사들의 정치적 행위. 끝! 의견 개진? 아니야. 니들처럼 의견 개진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징계받은 사례도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해. 닥쳐. 그러니까 집단 행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한다라는 것이지, 항명이냐 아니냐, 사전적 정의로 보면 항명은 명령을 했을 때에 성립이 되는 건데 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항명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논의를 굳이 국민의힘 쪽 출신들의 그런 반발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집단 행동, 이걸로 끝난 문제입니다. 근데 한 12일간 벌써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 항소 논란에 대해서 그래도 항소 포기를 하면 안 됐다, 뭐 항소 논란은 어떻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제가 따로 홍보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제가 안 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냥 얼추 설명은 다 해놨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정치검사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합리적인 비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 쪽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도 항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집단 행동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되고요. 뭐 검사들의 이중잣대는 사실 쉬운 문제니까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작검사, 정치검사들의 조작수사, 그리고 이중잣대, 그리고 집단 행동, 이 세 가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더 놀아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나온 질문들도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 현안인데 전 조금 이제 답답했던 거는 레거시 언론들에서 제기하는 모든 질문이나 문제, 그런 의혹들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손바닥이 맞아서 자꾸 놀아나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수치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쌩깔 건 쌩까고 프레임을 제기하면 역으로 프레임을 다시 돌려서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 프레임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측면들이 몇 번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